저는 이 질환이 비가역적이라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혼탁한 수정체를 깨끗하게 없애고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고, 연세가 드셔서 시력이 안 좋으셨다 하더라도 아주 건강한 젊은 성인의 시력을 갖게 되죠. 즉, 이 질환은 백내장은 매우 가역적입니다.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런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김영국 교수님과 함께 녹내장의 진짜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는 소아 녹내장 환자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영공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이 백내장은 많이 하시는데 녹내장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녹내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녹내장은 제가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지만 관리 안 하면 매우 무서운 질환인 게 맞습니다. 매우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질환이 비가역적이라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기면. 우리가 백내장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백내장이라는 거는 이제 깨끗한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안과를 가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죠.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혼탁한 수정체를 깨끗하게 없애고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세가 드셔서 시력이 안 좋으셨다 하더라도 아주 건강한 젊은 성인의 시력을 갖게 되죠. 즉, 이 질환은 백내장은 매우 가역적입니다. 하지만 이 녹내장이란 질환은 우리 눈 속의 망막에 있는 망막신경절 세포와 시신경이 사멸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그 현대 의학 기술로도 이것을 극복하거나 돌이키는 치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고 우리가 꼭 질병이 많이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황반 변성하고 매우 비슷하네요. 네.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은 한번 진행하면은 안타깝게도 다시 그 전 상태로 갈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시력 도둑과도 같은 건데 네. 한번 뺏기면은 네.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사실 비유하는 말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눈의 이제 해부학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녹내장이 생겨서 만약에 중심부부터 흐리게 보이고 검게 보인다고 하면 누구나 내가 녹내장이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대부분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주변부부터 시야가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약해진다는 것은 좀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환이 있는 거를 모르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 없는, 즉 증상이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말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또 이런 설명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 신체가 매우 뛰어난 보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한쪽 눈에 녹내장이 생겨서 어떤 부위의 시야가 약해지면 반대편 눈 건강한 눈에서 그거를 보정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걸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어서 시야가 약해져도 시야가 약해진 거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또한 망막의 어떤 특정 부분에 시야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이 또 배경 정보들을 이용해서 마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이제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신체의 보정 능력 때문에 초기에, 중기까지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아주 많이 진행이 된 말기에 가서야 눈이 좀 흐리게 보여서
아니면 뭔가 뿌옇게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백내장인 줄 알고 갔는데 백내장이 아니고 녹내장이라고 안타깝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망막 변성도 시각세포가 한 50%줄 때까지는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줄게 되면 증상을 느끼는데 워낙 서서히 하다 보니까 병을 잘 못 느끼는 거죠. 녹내장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한 50% 정도를 설명해서. 그래서 그 발견하려면 한쪽씩 좀 이렇게 자각적인 시야 검사 방법이 있는 건가요? 자각적인 시야 방법도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우연히 한쪽 눈으로 보다가 양쪽 눈 볼 때 괜찮았는데 한쪽 눈으로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보여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각 검사하는 것, 특히 이제 주변부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는지를 손을 벌리면서 가운데를 보면서 손가락이 똑같이 보이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실제 이제 하시기에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서 권유해드린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안과 가서 바로바로 정밀한 녹내장 검사를 받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좀 시야를 이렇게 본다든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변성은 또 그 선이 휘어 보이고 네.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한쪽만 휘어 보이면은 네. 두 눈 뜨고 볼 때는 그냥 똑바로 그렇죠. 보여요. 증상이 근데 없죠. 한쪽을 가리면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네. 휘어 보이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한쪽씩 가리고 시각 검사를 하는 게 적어도 뭐 하루에 한 번, 네.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증상이 없는 녹내장을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고, 특히 뭐 댁에 계신 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이렇게 바로 병원을 가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해 볼 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네. 녹내장을 비롯해서 안과 검진을 받는 거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뭐 40세가 넘으면 꼭 녹내장 검사를 한번 받고 거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 안과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뭐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이제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워낙 젊은 인구에서 근시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근시와 또 녹내장 발생이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20, 30대부터도 이런 근시에 대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젊은 나이부터 녹내장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도근시 있을 때는 그 녹내장이 취약하잖아요. 예. 조금만 안압이 높아도 그게 네.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고도근시는 사실 뭐 저보다도 유영호 교수께서 전문가시기도 하시지만 근시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눈이 뒤쪽으로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녹내장이 있을 때 생기는 시신경이 눈 뒤에 있다 보니까 늘어나면 시신경도 얇아지고 그 주변 구조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녹내장이 젊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나이 들어서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녹내장 부분에서도 근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안압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언뜻 보면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그 녹내장으로 진단된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우리가 뭐 과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또 그게 아주 이제 정상 안압이란 말이 좀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래에도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안압이 정상인데 왜 이런 녹내장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안압이 정상이라는 건 없고요. 우리가 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역학 연구를 해보면 이제 그 정도의 안압 분포를 보여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한 10에서 21 정도가 정상 범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구 집단 전체를 설명하고 뭐 여기 있는 저와 뭐 유영공 교수님의 각각의 정상 안압 범위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압이 낮아도 충분히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시신경이 아주 건강하다 하면 안압이 높은 경우에도 녹내장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뭐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한 타임에는 정상이지만은 또 한밤중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시신경 손상이 진행을 하는 거겠죠. 예, 아주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한 번 재는 안압은 이 24시간 하루 중에 변동하는 안압의 특정 시점에서 안압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중에 안압이 많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좀 악화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계절에 따른 변동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녹내장 때문에 안과를 다니시다 보면 자주 안압을 재보자고 안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안압은 가까운 안과 가서 자주 검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저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안과에서는 올 예. 때마다 시력하고 안압을 재잖아요. 근데 네. 환자들은 지난데에도 안압 재는데 네. 또 재냐고 맨날 올 맞습니다. 때마다. 예. 근데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실 때마다 또 시간대를 달리해서 안압을 네. 측정하면 더 개별 환자분의 안압 분포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정보가 네. 되거든요. 아침에 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약간 늦은 오후에 오거나 예. 뭐 이렇게 오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안압 변동이 크게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24시간 안압을 재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또 네. 안압을 재서 진짜 야간에 안압이 많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지를 네. 확인하는 게 매우 녹내장 관리에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입니다. 뭐 백내장이나 이제 망막수술 하기 위해서 네. 그 데이 입원 네. 하루 이제 우리가 6시간 이상을 입원할 때 이제 반대 눈은 좀 그때 좀 그 잴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환자분의 안압 정보를 좀 포괄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 진료하고 계신데요. 환자분 중에 이 치료의 목표가 다 환자마다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개별적인 환자들을 좀 인디비주얼라이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 맞춤형 치료를 하시는지. 맞습니다. 지금 뭐 녹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에서 이제 미래의 화두는 맞춤형 치료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동일한 안압에 대해서 동일한 약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검사를 하면서 환자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는 개별 환자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앞서 설명드렸던 필요한 안압 범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진료를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치료 방법을 만들려고 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폭넓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일단 환자의 안압 수치 상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녹내장은 크게 이제 개방각 녹내장이냐 폐쇄각 녹내장이냐로 나눠지고 중요하게 나누는 이유는 이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 또한 개별 환자에 좀 특화된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이 이제 갖고 있는 뭐 기대 여명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인자 등을 고려해서 뭐 어떤 안약을 처방할지 아니면 약물 치료로 부족하고 빠르게 레이저 치료나 수술로 갈지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쇄각 녹내장은 좀 약간 눈이 좀 작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동양인한테 좀 더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병률이 이 한국인을 포함한 뭐 싱가포르, 중국에서 매우 높고요. 특히 더 이제 신장이 작고 안구 사이즈가 작은 나이 드신 여성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동양의 눈이 네. 좀 녹내장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개방각 녹내장에서도 안압이 취약이 한 게 네. 눈이 길수록 안 좋다고 했는데 눈이 길면은 눈이 커야 되는데 네. 우리 그 동양인은 눈은 길지만은 또 앞에 그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검은자 크기가 작잖아요. 검은자의 이게 우리가 한 10mm 정도라고 네. 하면 이제 서양인들은 한 12mm 정도니까요. 네. 1, 2mm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안타깝게도 그 서양인과 비교해서 이 동양인, 특히 한국 분들은 녹내장이 좀 취약한 특성들을 많이 갖고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대부분의 안압이 높아야지만 녹내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네. 대한 문제나 미세 혈류 장애 같은 걸 갖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압이 높지 않아도 이제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또 시신경에 변성이 생기면서 젊은 나이에도 녹내장이 생기고 나이 드신 그 중년의 여성분들 경우에는 눈이 작아서 또 폐쇄각 녹내장이 잘 생겨서 여러모로 이 국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녹내장의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안압을 낮추는 치료밖에 없거든요. 근데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생기지만 일정 부분으로는 시신경의 건강 상태 또 시신경으로 가는 그런 미세 혈류순환 장애 때문에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병원에서 되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